이슈 투데이. 네, 오늘 아침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즈의 박종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LA 타임즈에서는 첫 한인 이민자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이 태평양 횡단 원정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위켄드 스페셜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그러한 소식인데요. 자, 우리 박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원정대 결성 계기는 어떻게 되던가요? 네, 남진우 대장, 조섭창, 도유, 그리고 박상희 씨가 결성한 원정대는 120년 전 하와이로 가이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이민을 온 첫 한인 이민자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네. 남진우 대장님은 하와이 한인 현직을 통해서 하와이 한인분들이 역사를 배워온다고 하시는데요. 네. 괌이나 사이판을 들은 후 약 5월 하순 인천에서도 한국 이민 박물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한국이 이민 역사를 짚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진우 대장님은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강을 건너서 가듯이 한인들만이 특별한 귀소 본능이 있다면서 몇 년 전부터 이 원정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네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아니고 LA 타임즈가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듯합니다. 네, 이 라디오 코리아 등의 많은 한인 언론에서 이 원정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죠. 예. 하지만 좀 특별하게 이 원정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분이 옆 이웃분이 이 원정대의 멤버입니다. 네. 이 이웃분이 그 동료 기자분과 잠깐 이 원정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그 후 이제 동료 기자분이 저한테 이 원정대를 취재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면서 네. 취재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특별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을 또 중년 한인분이 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남진우 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 뭐 이 남진우 대장은 사실 4년 전인가요? 원래 이 한국으로 떠나는 것에 앞서서 시애틀까지 올라가시는 항해를 하길 때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예전에 한인 이민이 올 때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 연어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남진우 대장님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분? 라디오 코리아 인터뷰도 이제 들어보고 많은 기사도 읽어보고 예. 여러 행사 참석을 하면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예. 네. 제가 요트 위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그라텔라 요트 위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어보신 분이지만 너무나 침착하시고 좀 인자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행사에서 대장님한테 인생이 성공의 증거는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대장님은 자기는 철저한 행복론자라 어떤 방법이든 행복해야 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니까 편하다라고 답변하신 걸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으면 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그나텔라 요트 위에서 인터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배에 이제 타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신 건데 배 느낌은 좀 어땠어요?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좀 복잡했습니다. 네. 배 위를 걷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줄 그리고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삐끗하면 넘어져서 이제 바다로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았는데 하지만 배 안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있을 것은 다 이제 있었습니다. 네. TV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곳도 배 뒤에 있더군요. 네. 좀 비좁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두세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참 고생들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그 기사를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아메리칸 드림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거기다 초점을 두셨어요? 첫 한인 이민자분들도 각자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기사에서 얘기하듯이 적은 봉급, 월에 15달러, 그리고 열악한, 그리고 가혹한 노동 환경들을 겪으셔서 예방했습니다. 제가 흥미를 느낀 거는 이제 남준 대장님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가라오케, 뭐 바 등등 여러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통상적인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이루셨고요. 네. 하지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후에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셨죠. 아, 네.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 되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결국 그 부산에서만 있었던 자신의 꿈에 이르기 위해서 예술학교를 들어가시고 그 나무배를 만드시고 집을 파셔서 요트를 구입하기까지 하셨죠. 네. 이 취재하면서 나에게 그리고 많은 이민자한테 진정한 꿈,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초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남진우 대장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원정대 후원회장 그 마틴 곽 씨는 그 남진우 대장한테 처음 그 세닝을 배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분도 미국에 온 지 이제 40년 됐지만 너무 앞만 보고 이제 달렸다면서 나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은 걸 보면 너무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그 장화영 씨는 나이가 들면서 꿈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준 대장님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남준우 대장님이 이번 항해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에게 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면서요. 그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바다의 요트를 뛰어서 이제 항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네. 회장님은 우리가 이민을 왔지만 솔직히 이민 역사는 잘 모른다면서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 이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민 역사를 알고 또 만들어가면서 후세한테 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지 않을까 얘기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사실 그 많은 이민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좀 인생을 좀 즐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한인 정치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만 했지 그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등에서도 한인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항해를 통해서 더 많은 한인분들이 요트에 취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해가 그 조그만 요트를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는 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험난함도 겪을 수도 있고 뭐 태풍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 태평양 항해를 하신 한인분들이 있죠. 예. 2004년에 그 한 스님이 원정대와 함께 요트를 타고 샌디에이고에서 부산까지 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 많이 기억하실 분은 이제 1990년 그 UCLA 학생 신분으로 혼자 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 항해를 하신 그 강동석 씨이실 겁니다. 그렇죠. 예, 기억이 취재를 하면서 이제 네 그분 인터뷰도 하고 그 자서전도 그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강동석 씨는 자서전에서 태평양은 그 미친 바다였다면서 심상치 않은 조류 때문에 배가 항해 첫날부터 강하게 흔들렸고 네. 그 카타니아 섬에 이틀 묶여 있어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한 그 가스레인지, 물탱크 등도 고장났었고 또 고독한 외로움과 매일 싸워야 하셨다고도 말했는데요. 또 뭐 낚싯배, 보트 등등을 피해야 했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강동석 씨는 그 남준우 대장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강동석 씨는 이제 50시간 정도 공부하셨는데 그 남준우 대장님은 30시간 넘게 그 세일링 하셨다고 말하시면서 또 여러 명이 그 원정대로 항해하는 것이 혼자 항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언제쯤이나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5월 말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5월 제가 말. 마지막으로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샌디에이고 쪽에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그리고 바하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이제 하와이는 이제 3월 말, 4월 초 시작하고 그 후 이제 사이판, 괌 그리고 부산 그 남진 대장님이 고향이도 가신 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5월 말 정도에 도착하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태풍 등등이 좀 변수가 있어서 언제 정확하게 도착할지는 뭐 대장님도 모르시겠다고 이게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인데 LA 타임스 편집부에서 이 기사를 쓰자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또 이런 기사를 허가를 했을까요? 제가 이게 pitch라는 게 아니고 그 편집장 그쪽에서 제가 얘기 나온 겁니다. 좀 특별한 건데요. 제가 보통 이제 한인 기사 사회 취재 기사는 제가 보통 이제 pitch를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흥미를 가지게 된 거야 뭐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아무래도 그 이민자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기린다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장 이제 그 왜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됐냐 하는 것은 이제 이민자분들이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그 약간 그 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시안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남진 대장님은 그 생각하고 있던 아메리칸 드림에 좀 비트신 분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좀 어기는 좀 행동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침에 LA 타임스를 이렇게 보면서 심심치 않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 박종찬 기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뭐 카니강이라는 분도 한인 기자분이 LA 타임스에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취재한 거는 막 한인 커뮤니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제 주류 사회 얘기를 많이 쓰셨었거든요. 그만큼 한인 사회에 이야기거리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네? 또는 관심도 적었었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우리 저희 박준철 기자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 얘기가 매일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 한인 사회를 좀 취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사실 아시안계 사회를 좀 전체적으로 취재하는 그 미션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한인 사회만 많이 취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한인 사회 좀 얘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are so proud of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찬 기자였습니다.